동위원소를 니네들이 조금 못 배웠잖아. 그래서 동위원소 조금만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줄게. 그러면 너는 편하게 들으는데, 왜냐면 넌 동위원소 내용을 다 알잖아, 그치? 그러면 동위원소하고 내용 정리하고 빨리 하려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너 들어도 되고 아니면 딴 거 해도 되고. 동위원소 일단 물어볼게. 동위원소가 일단 뭔지는 대충은 알지?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 우리 화학에서는 뭐 나오냐 하면 17번이 염소거든. 17번이 염소야. 그러면 얘가 양성자수가 몇 개야? 17개거든. 근데 얘가 질량수가 하나는 35짜리가 있고 하나는 37짜리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무게가 다르다는 거거든. 우리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지금 보면 얘네들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의 존재비가 달라. 존재비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 하면 얘의 존재비가 3대1로 존재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세상에 염소가 35짜리가 3개 있을 때 37짜리가 1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3대1로 존재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얘의 원자량을 35, 37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제 염소의 원자량을 그냥 말해서는 정확하지 않거든. 얘와 얘가 섞여 있는 평균값, 그냥 시험 점수에 네가 평균 점수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네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빨리 할게.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설명 좀 할게. 그럼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좀 단어를 있잖아. 화학은 조금 치사하거든.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존재비가 3대1이다. 자, 요 느낌을 알아야 돼. 존재비가 3대1이라는 거는 세상에 염소가 35가 3개짜리 있을 때 37이 1개짜리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존재 확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확률이라는 거는 총 경우의 수분의 개의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가 4개일 때 35인 경우의 수가 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존재 확률은 4분의 3이고 37일 때 이 세상에 얘가 존재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야. 항상 있잖아. 확률은 더하면 1이 돼야 돼. 자, 이거를 네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내가 서술형 이런 걸 물어봤는데 존재 비율을 물어보는데, 존재 비율을 물어볼 때 얘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퍼센트는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75%가 되고 얘는 25%가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이 차이점을 알고 네가 먼저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뭐를 물어보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거든. 얘를 물어볼 때 그냥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나는 내분으로 계산하는 걸 더 추천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똑같아.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 얘 평균값으로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이미 알고 있거든. 이거 뭐냐 하면 네가 평균값 구할 때 맞아. 4분의 35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이거든. 근데 이거를 잘 있잖아. 쪼갈라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35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량에 존재 뭐를 곱해주면 돼? 확률을 곱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계산하면 나에게 계산을 할 거야. 왜냐면 난 이렇게 안 풀 거니까 35.5가 되거든. 이거 약간 정석적인 계산이야. 네가 안 풀더라도 정석적인 계산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 내분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 우리 그때 내분 한번 했잖아. 똑같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위에는 원자량을 적어줘. 숫자는 작은 걸 왼쪽으로 적어주는 게 편할 거야. 35, 37. 그리고 옆에다가 존재비를 적어줘.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안 적겠지. 얘 존재비가 3대1이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내분을 하냐 하면 어느 쪽이 더 가깝겠어? 35죠. 그렇지. 35쪽이 더 가깝겠지. 그러면 요점은 네가 계산하면 되는데 얘 내분은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얘는 1대 3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 계산하면 돼. 요 비근칭 길이라 하면 전체 길이는 이게 다 점이거든. 35, 37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얘가 2가 되고, 그 중에 몇 분의 몇인가 하면 1대 3으로 내분하니까 총 4분의 얼마가 돼? 그렇지. 그럼 이게 0.5가 돼. 그러면 결국은 이 평균값은, 이 내분점 평균값은 평균 원자량이지. 얘는 요 점이
그럼 35.5가 되거든. 내 소수령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도 내가 다 맞다 해줬거든 1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자 그냥 단순히 있잖아, 원자량을 주고 존재비를 준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 하면 이거 좀 넘겨도 되겠지?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 거꾸로 나오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나오냐, 내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5번이 분소가 있는데, 5번이 분소가 질량수가 10, 11이거든. 아, 나 기억난다. 얘의 평균 원자량이 10.8이었어. 그리고는 거꾸로 있잖아. 니한테 뭐를 물어보냐 하면 얘의 존재 비율이 몇 %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네가 이거를 있잖아, 계산을 하려면,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하나 x값 두고 뭐 100-x 값 두고 계산하기 조금 별로거든. 그래서 이를 굳이 계산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러면 바로 내분 이용해서 푸는데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럼 내분 이용해서 풀면 네가 한번 봐봐. 일단 네가 아는 정보 다 적는 거야. 제일 위에다가 원자량, 왼쪽에 뭐 적으면 돼? 10, 오른쪽에 11. 자 그러면 물어보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 10.8이니까 네가 지금 존재비는 모르지만, 자 내분점은 알 거야. 그러면 10.8에 이게 어디다가 해? 어디에 더 가까워? 10이랑 11 중에 11. 그렇지. 그러면 10.8이야.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네가 파악하면 돼. 자 0.8, 0.2.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야? 0.8 대 0.2니까 4대 1이지. 네가 얘를 4대 1이라고 아는 순간 요 존재비는 몇 대 몇이라고 적어야 돼? 1대 4. 그렇지. 1대 4. 네 지금 몇 대 몇이라고 했어? 존재 비율을 아, 존재 비율. 얘는 지금 1대 4. 네 존재 비율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었어? 뭐라고 얘기했어? 정말. 아, 젊어지. 아, 그니까 내가 뭐 틀렸는지 봐주려고. 그래야 시험 칠 때 절대 안 틀리니까. 그럼 얘가 1대 4야. 그런데 내가 존재 비율로 물어볼 거거든. 그럼 존재 비율로 하려면 네가 일단은 존재 확률부터 구해야 돼. 이게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그럼 존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왜? 왜? 다세형이 주는. 봐봐라. 5분의 4.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존재 비율을 퍼센트로 물어보니까 곱하기 얼마 안 돼? 곱하기 돼. 그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적으면 되는 거야. 얘 몇 프로? 20%, 얘는 80%. 그래서 평균 원자량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물어볼 거냐면 분자를 또 물어봐야 돼. 여기까지 되겠나? 네. 이거 뭐 어차피 수업 시간에 내일인가? 아니다. 너 내일도 못하겠는데. 한 시간 늘려가지고. 이거 넘어가 되겠나? 너네 둘이. 니는 어차피 했으니까. 그럼 분자량 조금만 더 얘기할게. 하고 바로 문제 풀어줄 거야. 문제 풀고 본인이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최대한 문제 풀어줄 테니까 어차피 시험이 비슷하게 되잖아. 꼭 다시 꼭 풀어봐야 시간 될 거. 물론 너도 꼭 풀어봐야 된대 다시. 사실 이렇게 해놓고 안 풀면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왜냐면 고생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희발되기 전에 물론도도 해야 된대. 그러면 자 분자량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너는 아까 들었으니까 또 들으려면 좀 그렇겠다. 자, 빨리 얘기할게. 자, 음소얘 있었지. 자, 얘가 있잖아. 자, 똑같은 예로 한번 들어볼게. 처음이니까. 자, 얘로. 얘가 아까 전에 뭐였냐 하면 존재비가 3대 1이었고 얘의 존재 확률이 4분의 3, 4분의 1이었는데, 그러면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이 자연계에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는 거야. 그런데 얘의 비율이 그냥 3대 1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네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하면, 네가 있잖아, 얘를 꺼내가지고 뭐를 만들 거냐 하면 CL2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약간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네가 CL2를 만들려면 네가 CL을 몇 번 꺼내야 돼? CL2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CL 한번 꺼내고 두 번째 CL 한번 꺼내는 거야. 그럼 이게 꺼냈을 때 뭐 35, 35가 나올 수도 있고 35, 37이 나올 수도 있고 37, 37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지금 얘는 원자지. 자, 이 원자량은 지금 원자량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35, 37이가 두 가지였어. 근데 얘를 가지고 네가 CF2 분자를 조합하잖아. 그러면 이때 분자
분자량의 크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네가 파악을 할 수 있어. 몇 가지 나올까? 35, 35 나오겠지. 또 37, 37 나오겠지. 또 뭐 나오겠노? 그렇지. 그리고 누가 선생님 35, 37일 수도 있고 또 처음에 37 꺼내고 35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분자량은 서로 어때? 그렇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합치면 70이 되고 얘는 72가 되고 얘는 74가 되거든. 예전에 시험 문제에 어떤 것도 나왔냐 하면 지금 현재 분자량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 분자량이 세 가지다. 그러면 원자량이 과연 몇 가지일까? 그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 가지를 적으면 틀렸거든. 너 생각을 해봐. 난 계산 안 할 거야. 어차피 그래까지 안 할 거니까. 너 원자량이 세 가지면 분자량은 있잖아. 당연히 세 가지보다 어때야 돼? 종류가 더 많아야겠지.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세 가지면 이때 원자량이 두 가지라는 거. 이거 알아두면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얘네들이 존재 확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거를 봐야 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확률인데 본인들 왜 경우에서 얘기할 때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 혹시 아나? 경우에서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자, 서울, 대전, 자 대구.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의 종류가 세 가지. 대전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의 종류가 두 가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서울에서 대전 거쳐서 대구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때 총 길의 종류는 몇 가지 경우가 생겨? 세 가지, 두 가지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대전을 거친다. 이게 AND이기 때문에 AND는 곱해야 돼. 근데 나중에 O와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더해야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 네가 그럼 아까 전에 이거 잘했어. 봐봐. 그러면 35짜리 염소랑 37짜리 염소가, 자, 네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가 35짜리 염소를 꺼낼 확률은 4분의 3이고 37짜리 염소를 꺼낼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은 누구의 확률이냐 하면 원자의 확률이야. 그런데 얘를 네가 분자로 이제 만들 거야. CL2로. 그럼 CL2로 만들 때 네가 35, 35인 경우도 있고 35, 37 그리고 37, 35인 경우도 있고 37, 37인 경우도 있지. 지금부터는 뭐 하냐 하면 CL2 그러니까 이 분자의 이 분자량에 따른 존재 확률. 그러니까 네가 꺼냈을 때 분자량이 70일 때 확률이 얼마고 72일 때 확률이 얼마고 74일 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네가 사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물어볼게.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사실 쉬워. 35일 때 네가 제일 처음에 35 꺼내면 35 꺼낼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 얘도 4분의 3. 그럼 두 번 이렇게 똑같이 꺼내야 되지. 이건 AND거든. 그러면 이때 얘의 존재 확률은 4분의 3, 4분의 3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계산하면? 자, 요거 한번 해자. 요거는 어려우니까 자, 요거 말고 요전에 이때 요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37 네가 꺼낼 확률은? 4분의 1. 얘도? 4분의 1. 그러면 얘는? 얘는 16분의 1이야.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1이야. 그럼 곱해야 되지? 그런데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야. 곱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지. 그러면 이거를 시험 칠 때는 1에 안 하거든. 그냥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얼마? 12. 이거 더하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16분의 1대로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보면 있잖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집에 나오냐 하면 얘는 지금 확률을 이런 식으로 다 구했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는 네가 확률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한 3학년 문제 내가 제일 마지막 수능 문제 제일 마지막은 네가 이런 확률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보통 2학년 수준 정도 되면 그냥 어떤 식으로도 풀면 되냐 하면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하면 네가 확률이 4분의 3, 4분의 1이었는데 사실 존재비도 아니잖아. 존재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이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존재비가 3대 1이지. 그러면 얘도 지금 확률을 구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존재비로도 나타낼 수 있나 없나? 미치다 16으로 똑같으니까 존재비가 몇 대 몇이야? 9대 6대. 근데 이 9대 6대 1이라는 숫자는 이 존재비에 관계가 있거든. 네가 딱 봐도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3의 제곱이야. 그리고 1은 뭐의 제곱이? 1의 제곱. 그럼 6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뭘까? 2 곱하기 3 곱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시험 문제는 거꾸로 나와. 솔직히 존재비를 주고 존재 확률 구하는 거는 닦아놓고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주냐 하면 얘가 9다, 6이다, 1이다. 이때 얘 존재비가 3대 1. 이거를 구하라고 나오거든. 그럼 이 존재비를 구하면 다시 거꾸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출제자는 거꾸로 해가지고 존재비, 이게 사실 이거 지난해 내가 냈던 거야. 수능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꾸로 존재비 물어보고 그 존재비 이용해가지고 평균 원자량 하는 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변하겠지만 너 잘 안 변하겠지. 비슷하다. 되게 똑같이 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르게 내기도 해.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좀 쉬운데 그럼 이거를 진짜 거꾸로 풀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볼까? 해볼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거꾸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거꾸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하는 문제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 지금부터 이제 프린트 8쪽부터 예제부터 예제 풀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풀이를 해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문제 한 4문제 풀고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총 10문제는 그렇거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잡았냐 하면 첫 교시에 5문제 풀고 그리고 시간 종칠 때까지 네 혼자 다시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또 5문제 사실 남은 게 더 어렵긴 해. 근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네가 풀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괜찮나? 고려하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대충 진도는 다 땡겨줬고 프린트 8쪽이 예제 봐봐. 그러니까 예제까지 내가 다른 반에서 풀어줬는데 그냥 예제까지는 좀 풀어주세요. 잠깐만 선생님도 여기가 없네. 예, 그러면 예제를 있잖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조금 봐줄게.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0% 푸는 거야.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지금 x2가 있는데 얘의 분자량을 이렇게 줬어. 숫자를 안 줬지. 72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숫자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어차피 똑같아. 자, 지금 분자량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2라는 거는 분자량이 몇 가지야? 3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네가 있잖아. 분자량이 3가지면 너는 이걸 통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얘가 원자량이 몇 가지인지 알아야 돼. 그렇지, 잘했어. 그럼 원자량은 2가지야. 네가 원자량은 2가지인데 알아냈어. 그러면 이때 원자량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 너가 알아낼 수 있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봐. 그리고 얘는 중간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자량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번 더 할 수 있지. 얘는 가장 어떤 거를 더 했대요? 가장?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2개. 그렇지. 맞아. 큰 거랑 작은 거 더 했겠지.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통해서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A 플러스 2가 x2의 분자량이니까 자, A 플러스 2를 2로 나눠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1 되겠나? 그럼 얘가 하나의 원자량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 숫자가 어색하지. 그냥 숫자 35, 37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네 보고 그냥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해줄 뿐이지 우리가 아까 배운 거랑 똑같거든. 여기가 되겠나? 그럼 얘도 2로 나눠.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 이제 너가 원자량 2가지 종류를 이미 해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에서는 x는 세상에 2 플러스 이 a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요런 거라. 그 다음에 질량수 2분의 a 플러스 1 요런 게 딱 2가지 존재한다는 거야. 요게 동위원소야.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지. 2로 나누면 돼. 근데 가장 큰 숫자 2로 나누고 가장 작은 숫자 2로 나눠야겠지. 왜냐면 너 생각해봐. 그래야 그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있어야 얘의 분자량이 어떻게 나오겠어? 2 플러스 a 제일 작은 것들이 한 번 더하는 이런 거 하나 나오겠지? 이게 a가 되는 거야. 분자량. 내가 지금 이게 원자량이 나왔잖아. 근데 아까 제곱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곱이라는 거는 확률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분자량이야. 잠깐만. 니 지금 이거 잘 모르겠으면 잠깐만.
숫자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만약에 있잖아. 어떤 애가 x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얘가 x2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x2가 어떻게 나왔냐면 70이 나왔고 72가 나왔고 74가 나왔어. 이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얘 원자량이 두 가지라는 걸 의미하지. 그럼 이 74라는 거는 제일 큰 거를 일단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원자량 가장 큰 거를 두 번 더하면 가장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37로 더해진 거고, 그럼 얘는 얼마로 더해진 거겠어? 35. 그렇지, 35. 그럼 얘는 뭐겠어? 30. 그렇지, 이걸로 더해진 거야. 이거를 다만 괜히 네 헷갈리게 숫자로 해준 거야. 니 틀리게 하려고. 그럼 이거 되겠나? 그러면 얘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걸로 2분의 a 플러스 1. 이거를 이제 또 두 번째도 2분의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네가 뽑았다는 거야, 원자를.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겠노? 2분의 a를 한번 뽑고 2분의 a 플러스. 그렇지 2분의 a 플러스 1을 뽑고 사실은 또 다른 경우도 하나 더 있지 거꾸로. 근데 어차피 내가 굳이 안 적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분자량은 서로 어때?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이제 얘를 있잖아. 사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얘와 얘의 존재비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존재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그냥 미지수로 넣으면 돼. 이 존재비 모르지. 미지수로 그냥 내가 PQ라고 넣어도 되겠나. 그러니까 얘가 1대2인지 1대3인지 뭐 4대1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일단 모르니까 네가 존재비 PQ로 놔도 돼. 미지수 많은데요. 안 많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B로 하면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네가 존재비를 PQ라 했을 때 아까 전에 했는 거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X2의 존재비를 네가 여기에 다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하냐 하면 아까 확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돼. 그러면 이 2분의 a를 네가 구할 확률을 그냥 이걸 확률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존재비라고 해도 돼. 그냥 얘를 p야. 그럼 얘도 p야. 그러면 얘의 x2의 존재비는 얼마가 돼? p제곱. 아까 p제곱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p고 얘는 q야. 그런데 아까 전에 거꾸로 또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얘의 존재비는 그렇지 2pq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얘는 q, 얘도 q야.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될까? q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왔는데 내가 지금 pq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 식이 두 개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상관없어. 우리는 식 하나만 있으면 돼. 어차피 b니까. b니까 간단한 숫자로 그냥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네가 이제 이까지 해놓고 네가 안 쓴 조건을 해야지. 자, 이거 조건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네가 딱 이거를 이제 아는 순간 옆에다 유래 적어놔. 이거 상대값이네. 상대값이면 절대값은 아니잖아.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비례식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2분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가 2분의 A니까 옆에다가 존재비에다가 P제곱이라 적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정확하게 P제곱이 2라는 부분이 있나 없나? 상대값이니까 없어. 그리고 여기 1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2PQ. 그리고 솔직히 얘는 X니까 나중에 네가 구하면 돼. 지금은 못 구해. 어쨌든 얘는 뭐의 제곱이 되겠어? Q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서는 X를 안 물어보는데 X도 물어볼 수 있어요. 구하면 돼.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표는 P와 Q, 그러니까 존재비가 몇 대 몇인지 알면 되거든. 그러면 너가 그냥 비례식으로 있잖아. 바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P제곱분의 2PQ가 P제곱 대 2PQ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나는 보통 비례식 하기 싫어서 나는 보통 분수로 그냥 P제곱. 근데 사실 똑같지? P제곱분의 2PQ가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야. 일단 보고 가장 이렇게 간단하게 네가 없앨 수 있는 거 없애. 여기서 지금 뭐 없앨 수 있어? 봐봐. p. P 그럼 없애. 그러면 얘는 P분의 2Q가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하면 얘는 4Q가 P야.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B만 알면 돼. 그러면 너가 4Q는 P니까 정수로 네가 간단한 수 넣으면 돼. 나는 나름의 Q에다가 너 Q에다가 뭐 넣을래? 제가. 나는 Q에다가 1 넣으려는데. 그럼 Q를 1 넣었어. 그럼 P가 뭐가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존재비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4, 1이다, 4대 1이다 적어도 되는데 나는 여기다가 존재 확률을 물어볼 경우도 있거든. 몇 프로나? 존재 비율. 그러면 존재 비율도 네가 구할 수 있어. 존재 확률에다가 네가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 그러면 존재 확률 한번 일단 옆에다가 적어보자. 존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그렇지. 그럼 5분의 4에 곱하기 100 하면 돼. 그럼 얘는 80%. 그래서 시험에 80%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어. 그리고 얘는 그러면 5분의 1에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몇 프로? 20%. 그럼 이런 식으로 존재 비율까지 다 구했거든? 근데 존재 비율을 구하고 나서 여기 지금 보면 x의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x의 원자량이 아니고 x의 평균 원자량을 네가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x의 평균 원자량을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구할 수 있나? 응,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존재 확률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A 숫자는 모르지만 A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존재 확률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원자량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야. 아까 전처럼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분점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해볼 거거든. 나는 내분점을 추천하는데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계산으로도 하는 거 봤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되겠나? 니 뭐 이거 적을 시간 필요하면 저 얘기해. 지금 바로 해도 될까? 그러면 여기 잠깐만 이거 좀 지저분한데 이거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지금 얘가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 2분의 a이고 얘는 5분의 4고 얘는 2분의 a 플러스 1이 5분의 1만큼 있지. 그러면 얘 평균 원자량은 만약 계산으로 하면 2분의 a가 5분의 4만큼 있어. 그러니까 평균값이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a 플러스 1이 얼만큼 있다.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되거든. 5분의 1만큼 있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 안 틀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원리만 알면 이거를 반드시 혼자서 다시 풀어봐야 돼. 뭐 이번 주나 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요거 계산하면 지금 요게 10분의 4a가 되고 요거는 10분의 a가 되니까 10분의 5a가 되겠네.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5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5분의 1. 이게 답이야. 예전에 기니디로 내가 객관식으로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어. 그것도 약간 A로 나타내가지고 평균 원자량이 이렇다 해가지고 먹는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솔직히 생각보다 내분점으로도 쉽게 풀 수 있어. 얘 내분점도 한번 풀어보자. 나는 내분점도 추천하거든. 그럼 내분점 풀려면 왼쪽에다가 원자량 작은 거를 적어줘. 원자량 작은 거를 왼쪽이 숫자를 못 작은 뭐가 작은 거고 2분의 a 오른쪽은 2분의 a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어주거든. 하다가 걸리면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어차피 우리 3명인데 걸리면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얘는 지금 밑에다가 존재비도 적어줘.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었어? 4대 1. 4대 1이었나? 오케이. 그러면 4대 1이었어. 그러면 얘가 내분하려면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돼? 1대 4. 그렇지. 얘가 그러면 1대 4로 내분하지. 그럼 얘가 1대 4야. 그럼 이 지점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요 빗금친 부분 6일이를 한번 볼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분점으로 했을 때 계산이 지저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계산으로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내분점 왜 해보냐? 되게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거든. 너 봐봐. 전체 길이 구할 수 있겠나? 2분의 a이고 얘는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야? 1. 그렇지. 그러면 곱하기 이 빗금친 부분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니까 끝이야. 그러면 얘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a 플러스 얼마? 5분의 1이야. 나는 솔직히 밑에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 둘 다 알아두는 거를 나는 일단은 권하고 이제 시험 칠 때 뭐가 더 편리한지를 보고 하면 돼. 여기까지가 다른 반 시험 문제 이거 나갔던 거였거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시험 이거 내가 풀이는 내가 안 해준다 했어.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이거를 한 1분 있다가 이거 좀 풀이를 좀 해볼까? 지금 좀 뭐 혼자 풀어보면 되게 힘들잖아. 뭐 어떡할래? 조금 풀어줄까? 조금 한 1분 있다가 그래도 좀 쉬게 한 1분 있다가 풀어볼까? 네. 그러면 한번 봐봐.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인데 사실 처음 보는 문제라서 사실 쉽지는 않을 거야. 또 좀 약간 스킬 같은 것도 지금 하면서 조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방법. 사실 9번은 네가 풀 수 있긴 풀 수 있어. 천천히 풀어보면 되기는 될 거야. 15번은 계산하는 건데 이런 스타일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실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거든. 좀 간단하게 푸는 거를 얘기를 해줄게. 몇 번이? 요거 9번부터 내가 그냥 설명 다 하려고 하거든. 아, 몇 번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목표는 원래는 1시간 동안 9번, 15번, 19번 그러니까 요 9쪽까지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그리고는 이제 10쪽, 11쪽 문제가 고3 거라서 조금 복잡해가지고 네. 우리는 지금 같이 볼래? 같이 보고 차라리 네가 혼자 하는 게 더 차라리 효율적일 것 같다. 과학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이거 한번 물어볼게. 지금 보면 전자수, 중성자수, 양성자수 막 이런 거 물어보지. 그러면 이거 직접 해보면 되거든. 그럼 얘부터 한번 보자. 그럼 내가 그대로 한번 물어볼게. 너 이제 이거 지금 2-잖아. 그러면 얘 전자수는 원래 얘가 중성이었다면 양성자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원래는 8개였는데 2-라는 거는 전자 2개를 넣었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바로 되나? 그럼 얘 전자수 얼마야? 10개. 되나? 돼요. 오케이. 안 된 말에. 그리고 중성자수는 얘가 지금 질량수가 11이지. 그러면 질량수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였어. 그러면 얘는 중성자수 몇 개야? 8개. 그럼 얘는 1보다 작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에 여기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그러면 얘는 얘 이건 됐고 어차피 기음, 미음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니은 한번 볼까? 양성자분의 중성자수가 지금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 볼 때 이것도 그냥 이거 뭐 딱히 없어요. 계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8, 16이니까 계산은 네가 바로 하더라도 양성자가 8개고 그리고 16이 질량수니까 중성자도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 답이 뭐 9, 19 이게 될 건데 뭐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9개고 중성자는 몇 개예요? 10개. 이런 거는 만약 시험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안 까먹고 이렇게 안 틀리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는 이제 문제 보고 풀라는 거야. 같이 해볼까? 기억. 이거는 맞고 니은의 전자수는 몇 개야? 니은의 전자수. 얘. 9. 그렇지. 얘는 전자수가 9개겠지? 얘는 틀렸고. 근데 이게 지금 중성자수가 10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 그리고 디귿. 전자수가 양성자수가 작은다. 이거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원래는 중성 원자일 때는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잖아. 근데 전자수가 많다는 거는 전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네. 얘는 무슨 이유인데? 그렇지. 그럼 음이온되는 거니까 얘가 가로 적절하다. 이게 얘니까 얘는 만난다. 맞죠. 그럼 얘는 디귿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읍 디귿.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 나오면 또 긴장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었다. 기본적인 문제. 넘어가야 되겠나? 그리고 15번은 네가 풀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스케일링 조금 할게. 한꺼번에 적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니까 지난해부터 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약간 트렌드인데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뭐 이래 나오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뭐냐 하면 용기 가나에 각각 들어있는 지금 물이랑 산소가 있어. 자, 그리고 가와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수가 같다. 이때는 이거 보지 말고 얘 있지. 얘 지금 보면 H2를 질량수를 이렇게 다 적어놨어. 자, 얘는 있잖아. 우리가 한꺼번에 적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H2가 얘는 질량수 1짜리만 다 썼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질량수가 수소 같은 경우는 2짜리, 3짜리도 있는데 그 중에 1짜리만 다 적었다는 거고, 그리고 산소도 뭐 18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 16짜리만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H2를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문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던데, 원래 우리가 원자를 나타낼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튬 적고 이렇게 3, 6 적으면 이게 원자 번호고 이게 질량수잖아. 근데 얘를 그냥 분자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적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양성자 수를 적고 여기에 질량수를 그냥 한꺼번에 다 적는 거야. 그럼 너 생각을 해봐. H 2개고 산소 하나야. 그럼 H 2개니까 H 한 개당 양성자 몇 개야? 1개. 원자분 한 개니까 1이지. 그리고 얘는 원자분이 몇 번이야? 8번. 8이지. 요즘 원자분 안 나와 있지. 이거 외우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네. 물론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양성자 수를 한꺼번에 다 적어줘. 그럼 얘 양성자 수 몇 개야? 10개.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개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적어주면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래. 그러면 질량수도 한번 물어볼게. 지금 질량수가 지금 1짜리인데 얘가 지금 2개 있지. 그럼 얘 총 질량수는 얼마야? 2. 되겠나? 그리고 얘는 지금 16짜리야. 그럼 얘는 한 개니까 16이지. 그러면 H2의 총 질량수는 얼마가 돼? 18. 8이 되겠지. 이게 왜 좋냐 하면 나중에 뭐를 물어보냐 하면 얘네들의 이거 지금 이거 질량수지. 그리고 얘는 양성자수인데 뭐를 한 번씩 물어보냐 하면 얘 그러면 이 18이랑 10을 차이 내면 얘네들의 그 중성자수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중성자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줄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적는 뭐 스킬이라 할 것도 없어. 이거 적을 수 있겠나?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여기 한번 봐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 같대. 그래놓고 여기 몇 몰인지 안 가르쳐줬거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적냐면 가 한번 봐봐. 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H2O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18로 적을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몇 몰이 있냐면 2분의 1몰이 있어. 그러면 얘는 자 현재 여기에 2분의 1몰이 있다고 여기다 이렇게 밖에 적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 같대. 그럼 나 이거 한번 물어보자. 얘를 있잖아. 한 분자라고 생각할게. 우리 예전에 많이 했는 거 있었잖아. 이 한 분자당 얘를 있잖아. 생각을 하면 이 한 분자당 중성자가 몇 개여야 돼 여기서? 그렇지. 자, 니 적을 필요 없어. 우리 아까 전에 예전에 했는 거랑 똑같아. 한 분자당 중성자 수가 8개야. 그런데 얘는 지금 H2O가 몇 몰이지? 2분의 1몰이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중성자 수는 얘의 이거 분자수잖아. 똑같아. 얘의 분자수 2분의 1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8을 하면 됩니다. 그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4몰이 나와. 얘도 똑같아. 그러면 얘의 중성자의 양도 4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몇 몰인지 궁금하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적으면 돼. 얘를 어떻게 적을 거냐 하면 이미 얘를 지금 O2인데 요거는 산소 하나의 질량수가 18이잖아.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18짜리가 2개니까 O2는 총 질량수가 얼마가 될까? 18에다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질문. 자, 요건 말할 수 있겠나? 요 양성자수는 몇 개야? 16. 그렇지,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현재 지금 X몰이 있어.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질문. 이 O2 한 개당 중성자수는 몇 개야? 20. 20개 맞나? 20개 맞나? 맞구나. 그러면 20개. 그럼 20. 그런데 얘는 지금 X몰이야. 그럼 이거 모르잖아. X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몰을 해야 되지. 그럼 X 얼마 나오나? 5분의 1. 되게 생소하죠. 사실 나는 예전에
이거 있잖아.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솔직히 고3에서만 나왔거든. 근데 이제 이게 2학년으로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풀기 싫지만 사실 내가 넣어봤다. 왜냐면 내가 트렌드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해부터 나오더라고. 한 1분 정도 줄까?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번 돌려라. 대충 약간 어떤 느낌으로.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혹시 이런 비슷한 거 내더라도 이거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계산 천천히 하면 돼. 근데 고3은 정말 문제가 더럽게 나오거든. 근데 2학년은 되게 복잡하게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그냥 고3은 계산을 막 더럽게 하는 거야. 막 이것보다 훨씬 더럽게 소수점 계산 나오게. 근데 2학년에서는 그렇게는 내가 안 낸다고 자신할 수 있다. 내가 혹시라도 그래 내려면 힌트를 아주 많이 줄 거다. 그건 좀 아니잖아. 자, 그러면 뒷겨서 또 좀 해볼까? 괜찮나? 그래. 안 괜찮으면 뭐 손좀 잡든지. 자, 프린트 그쪽 한번 볼까? 자, 보자. 이게 아까 너 예제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야. 한번 봐봐. 이거 지금 2학년 문제 19번이지? 그럼 2학년 문제라도 19번이라는 거는 좀 나름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했는 거다. 볼래? 그러면 나 이것 좀 꺼줘. 배우나. 요거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